싹 바뀐 파워업 정보처리 기사 필기 과정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훈이 강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 필기 과목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또 많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포커스가 그냥 바뀌었다라고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의 시험은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IT 기술의 그 개념 이것을 숙지하고 있는지 이것이 핵심이었던 반면에 이번에 바뀐 내용의 포커스는 뭐냐면 실무 능력 개발 중심의 IT인 이것이 핵심이에요. 즉 우리가 실제로 IT 기술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짜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의 방법론, 하드웨어적인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룰 줄 아는 인재를 뽑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필기에서 어떤 과목을 넣어야 되느냐? 자, 보도록 하죠. 바로 이런 과목이에요. NCS, 즉 실무 능력 개발 중심의 인재 확보. 자, 그래서 5과목의 이름 뚜두둥 바로 이거예요. 소프트웨어 설계, 이 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프로그램이에요. 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설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설계가 있은 후에 개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이 사이좋게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2과목 개발.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나 프로그램 짤 거야. 띠디디딕 하고 완성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할 때 맨 처음에 사용자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요. 이런 프로그램 저는 얻고 싶어요. 이렇게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모티브로 하여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모형, 개발 모형에 대한 내용들 시험에 나와요. 완전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확인하고 이것을 상세히 설계하는 UML 기법 이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사용자가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 완성된 후에 화면이에요. 화면이요? 네. 우리가 윈도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때요? 화면 보고 바탕화면은 어디고 그 다음 마우스를 어떻게 내가 어떤 아이콘을 따닥 누르면 어떻게 실행된다.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예요. 화면 인터페이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인터페이스 설계가 편리하게 이루어져야 사용자들이 어때요? 오류가 없고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죠? 그런 설계, 인터페이스, 우리가 이걸 줄여서 UI라고 불러요. 화면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UI에 대한 설계 도구, 요구사항, 프로토타입 제작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다루고요. 또 애플리케이션, 이게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설계와 관련한 객체 지향 기법이라든가 모듈화 이런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설계가 될 때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각각의 어떤 그 시스템들, 하드웨어들 이런 것들과의 긴밀한 통신, 이것을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다루어지고요. 이 과목에서는 실제로 이제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특히 굉장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애들이죠. 그래서 자료구조라든가 자료구조는 이제 개념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요새 우리 빅데이터 시대 하니까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즉 DB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우리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기까지 생각을 해서 공부를 좀 해둬야 돼요. 왜냐? 우리가 실기까지 합격이 되어야만 라이센스가 발급되다 보니까 필기 100점 필요 없어요. 이거 20문항씩 100문항이거든요. 5과목. 그러면 모든 국가시험은 평균 60 이상이면 돼요. 예, 평균 60. 과락 없어야 돼요. 과락은 40점 미만.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1과목, 2과목 모든 과목에서 쉽게 말하면 12개씩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5점씩이니까 100점이. 예. 그리고 이 5개 과목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다 보면 나 이 과목 정말 느낌이 와. 나 이 과목 시험 잘 볼 것 같아. 그럼 한 2개만 더 맞아요. 14개. 이러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필기에 막 시험에 한 3년, 4년마다 하나 나올까 말까 이런 문제 하나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방법 아니에요. 요새는 스피드 시대예요. 그래서 많이 나올 것 같은 애들 있죠. 저도 이러한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합니다. 이 깨알 같은 애들까지 다 설명을 하기에는 여러분도 지치고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짧고 굵게 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자료구조, DB, 개요, DBMS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보면은 각각의 소규모로 이제 개발이 된 애들 있죠. 얘네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뭘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기법들, 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중요한 게 뭡니까?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것들, 그리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여러분 어때요?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안 기능이라든가 어떤 확장 기능을 더 추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리뉴얼 되죠. 이게 버전업 된다고 얘기하죠. 그럼 버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기법,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에 따른 테스트를 분류하고 통합 테스트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개발에서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현 그리고 오류에 대한 것들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3과목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전년도에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 봤다가 미끄러졌어요. 하나 차이로.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조금 위안이 될 법한 이야기죠. 3과목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과목에서 보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 다음에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현을 할 때 물리적인 저장 장소를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느냐, 보안을 어떻게 철저히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도 필요해요. 그래서 인덱스라든가 뷰, 클러스터, 파티션 설계, 이런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 DB 설계, 데이터베이스 보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필기를 넘어 실기에서도 시험에 나올 것, 바로 SQL입니다. SQL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SQL의 개요, 각각의 명령어 형식, 여러분은 완벽하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저도 철저하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모델링에 대한 전환, 그 다음에 오류 데이터 측정 및 정제. 정제는 뭐냐면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거 빼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 이게 3과목이에요. 그래서 3과목을 좀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 뜨거운 감자가 4과목이에요. 프로그램 언어 활용.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포커스가 뭐라 그랬어요? 실무 능력 개발 중심의 진정한 IT인을 선발한다. 이게 이 자격증의 이제 포커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실제로,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방법론을 만들었다면 궁극적인 건 뭐냐면 코딩이 돼야 되거든요. 예, 코딩을 하려면 프로그램 언어를 다룰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새 뜨는 언어 뭡니까? 많이 쓰는 거 C, C++, 자바, 파이썬. 얘네들 언어 중에서 실기시험 나온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 4과목은 어떤 특정한 언어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언어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그 문법. 특히 C 언어에 이제 포인터라든가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법들을 완벽하게 필기에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에서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 프로그램 언어,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어떤 특징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운영체제 개요, 유닉스 운영체제, 기억장치 관리 할당 기법. 얘네가 바로 종래의 운영체제라는 과목이었거든요. 여기서 시험 당연히 여러 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OSI 참조 모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과목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죠, 돈. 예.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겠다. 이것을 산정하는 모델링이 있습니다. 하향식 기법, 상향식 기법, 그리고 수학적 기법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것들 분류하는 거 가볍게 좀 암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 기술 용어,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 용어, 하드웨어 관련 용어들이 여기서 나와요. 이 용어들은 당연히 시험에 몇 개는 나오죠. 그리고 실기를 여러분이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cure SDLC, 그 다음에 세션 통제라든가 암호화, 에러 처리 이런 것들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새는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 서비스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 그 다음에 보안을 침해하는 공격 관련 용어들, 인증에 대한 것들, 보안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5과목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훑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처리, 조작 이런 부분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1과목 바로 소프트웨어 설계부터 진도를 나가볼 겁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소프트웨어 설계. 자, 이 첫 번째 주제는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별표 5개예요. 시험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개념 및 모형의 종류 오늘 완벽하게 여러분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가 나왔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예. 그래서 SDLC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라는 건 프로그램이죠. 예. 얘를 맨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할 때 아무 때나 개발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부터 사용자의 그다음 뭡니까? 우리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걔네들 요구 받아서 뭡니까?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개발하죠. 만들고 뭐예요? 이게 완벽한지 아닌지 테스트 해봐야 되죠. 이런 모든 단계의 개발 과정을 우리는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단계는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아요. 각각의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각 단계별로 주요 활동들, 그리고 활동 결과에 따라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 결과물이 결국은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생명주기예요. 이 생명주기는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에 따라 여러 개 모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여러 개 모형이 시험에 나온다는 것이죠. 모형의 종류 되게 많지만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폭포수 모델이 있어요. 영어로 waterfall, 폭포수. 예. 폭포는 어때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 낙하죠. 촥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옛날에는 이 폭포수 모델이 정말 먹혔어요. 얘는 어떤 거냐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바로 이 순서대로 흘러가요. 번복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즉 타당성을 검토해요. 이 프로젝트 정말 만들어도 될까?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그래 만들어도 돼. 그러면 곧바로 계획, 플래닝 작업 들어가요. 이 프로젝트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이제 들어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들으면서 뭘 하게 되죠?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야 하므로 요구사항을 듣고 분석을 해요. 나름대로. 얘네들이 요구하는 니즈가 뭐다. 이걸 실제로 분석합니다.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얘네들의 요구를 이제 바탕으로 하여 계략적으로 이 프로젝트 이런 구조로 만들면 되겠는데 설계를 해요. 계략적인 설계 크게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계략 설계. 그 다음 그 계략적인 설계에서 이제 머리를 만들었으면 이 머리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머리에서 여기에는 맨 처음에 무엇을 설계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각각의 단계를 세부적으로 몸통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세부적인 거 다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것이 상세 설계. 그 다음에 각각의 상세 설계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코딩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 언어가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C라든가 자바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언어가 투입되고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는 단계가 코딩이에요. 이 코딩 단계가 끝나면 이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는지 검사, 즉 테스트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 다음 실제로 뭡니까? 사용자들에게 한번 실행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행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사용자들이 뭔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원하죠. 이런 버튼을 더 추가해줘요. 또는 보안을 좀 더 강화해주세요. 유지 보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단계가 폭포수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요. 얘는 피드백이 없어요. 뒤로 가는 기능이 없다고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관공서 중심으로 일반인이 프로젝트, 즉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모를 때는 이 방법이 먹혔어요. 그리고 얘는 여러 개 단계가 병행되는 작업 못해요. 한 단계 끝나고 그 다음 넘어가고 이렇게 단계가 아주 명확했죠. 그리고 얘는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계획이 한번 틀어지면 이 모든 결과가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또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어려워요. 지금 한참 코딩하고 있는데 나 요구사항 이렇게 수정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돼, never 이렇게 하죠. 왜? 우리 벌써 코딩하고 있단 말이야. 피드백이 안 돼요. 됐죠?
이게 바로 폭포스 모델이에요. 아주 대쪽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계획이 완전 중요한 그런 그 형태가 되고, 각각의 단계별로 모든 단계가 끝나면 문서가 딱딱 만들어져요. 문서화, 즉 매뉴얼이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아주 생명과도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결과물이 명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이게 폭포스입니다. 한 번 틀리면 다 어긋나요. 계획의 중요성, 전통적인 모델링 기법. 됐죠,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 모델이 나와요. 프로토타이핑 모델은요, 맨 처음에 폭포스가 그렇게 대쪽 같으니까 프로젝트 후반에 가면 요구사항을 좀처럼 바꾸지 못하니까 사용자의 불만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은 폭포스 모델의 단점, 즉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발견되는 어떤 오류라던가 또 요구사항의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모형이 프로토타이핑이에요. 얘는 실제 개발 전에, 실제로 개발되기 전에 미리 사용자가 요구하는 게 이런 건가? 하고 시제품을 만들어요. 시제품이라는 거는 아주 빠른 시간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양, 껍데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데기를 일단은 요구사항을 수집하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이런 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출력하는 건가? 하고 프로토타입을 설계를 하고 개발합니다. 이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만든 다음에 발표회를 가져요. 프로토타이핑을 보여주고 자, 너네가 얘기한 게 이게 맞아? 이렇게.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 시제품을 보고 어떻게 해요? 와, 나의 요구가 들어졌네? 맞아요. 또는 뭐예요? 그 부분까진 맞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다시 프로토타입을 어때요? 정제한다는 얘기죠.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사용자의 수정된 요구사항을 듣고 또 설계하고 다시 개발해요. 이렇게 해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사용자들이 나이스 굿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그 프로토타입의 결과물을 보고 그러면 실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개발하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만족되겠구나. 됐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프로토타입, 사용자로부터 결국 승인된 그 프로토타입이 실제 프로젝트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골격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예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고객이 이제 IT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게 실제 제품이 벌써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근데 왜 얘네는 이렇게 개발 기간을 길게 잡았지? 이런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제품하고 시제품을 혼동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나선형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스파럴, 점진적 모형, 점진적으로 고쳐간다는 얘기예요. 나선형은 여러분 어때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달팽이? 달팽이를 생각하면 좋아요. 이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폭포스 모델과 프로토타입의 장점을 모두 수용을 합니다. 알아둬야 돼요. 여기에 뭐를 추가했다? 위험 분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여기 별표. 그러니까 얘는 맨 처음에 이 안에서요,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위험성 분석을 해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사용자가 허황된 요구를 하면은 캔슬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가 이거는 정말 들어서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못해. 이것을 분석하는 게 위험성이에요. 이것을 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 이거 이제 얘기를 해줘요. 위험성 분석을 해서 그거는 난색을 표해야죠. 안 돼. 개발 못해. 그런 거 안 돼요. 하면 그거 탈락시켜야죠. 그럼 사용자 요구사항 다시 또 듣는 거예요.
듣고 수정해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건 또 위험성 분석을 또 하는 거죠. 그럼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공학화시키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 결과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반복적으로 계속 거쳐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완벽한 최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나선형 모델이에요. 따라서 얘는요, 그 유지 보수 같은 게 필요가 없지요. 그죠? 그리고 얘는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갈 때 특히 유용한 모형이 바로 나선형입니다. 고객의 초기 요구사항에 대한 위험을 분석하여 관리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위험성은 사그러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유지 보수가 필요 없고 대규모에 적합하고.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 애자일 모형이 나와요. 애자일, A-G-I-R-E. 애자일. 자, 얘는 뜻이 뭘까요? 얘는 민첩하다, 빠르다, 날쌘돌이, 기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날렵한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날렵해요? 애자일은 또 시험에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표 5개에도 모자라요. 애자일, 얘는요, 옛날에는 폭포수가 먹혔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여러분? 요새는 스마트한 시대죠. 스마트 데이터, 스마트 스피드, 스마트 라이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의 그 수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사용자의 요구사항도 계속 바뀌어요. 왜? 환경이 정말 초고속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 개발해놓고 몇 년 동안 안 바뀌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계속 바뀌고 하드웨어도 나날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애자일 모형은 뭐냐면 변화에 보다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이런 그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얘의 그 태생은 200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요. 2001년도에 그 방법론 중에서 사람들이 옛날의 전통적인 방법론 가지고는 더 이상 이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미리 계획을 잡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이 계획을 환경에 따라 바뀌도록 하자. 이런 그 행동주의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한 17, 8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그 코드가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리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방법론이 나아질 것 같아 하고 얘네들이 모여서 그 결국은 발표를 하죠.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문을 발표하게 돼요. 이 선언문 인터넷 시간 되시는 분은 찾아봐도 좋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애자일이란 이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변화에 수긍하자. 그 다음에 이 초기의 모델처럼 계획 같은 거 처음에 계획 완벽하게 세워봤댔자 어차피 외부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바뀌어. 계획에 너무 목숨 걸지 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용자들에게 귀를 이만큼 열어두란 얘기예요. 사용자의 요구사항 계속 바뀌는 거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는 인정 못하죠. 지금 와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이건데 애자일은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대로 아주 빠르게 이제 뭐 처음에 우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요청해요. 그럼 얘네는 이걸 우리가 스프린트라고 불러요. 스프린터요? 스프린트. 우리 왜 육상 얘기할 때 스프린터 들어본 적 있죠? 단거리 레이스를 말해요. 스프린트, 단거리 레이스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100m 달리기, 육상 100m 달리기 남자 어때요, 여러분? 진짜 빠르지 않아요? 진짜 전력 투구하지 않나요? 바로 그거예요. 즉, 우리 처음부터 대규모로 가지 않아요. 애자일은 뭡니까? 짧게 가요.
짧게 가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아주 빠르게 얘네가 요구한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아주 빠르게 개발을 해요. 사닥 집중해서요. 만든 다음에 어때요? 한번 실행해 볼까? 했더니 시장의 반응이 어때요? 미미해요. 사용자가 외면해요. 그럼 어때요? 포기하지 않아요. 아, 그래? 그러면 애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럼 우리 이 부분 한번 수정해 볼까? 아주 빠르게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니네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었어? 막 설문조사 같은 거 해요. 해서 어때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한 번에 배 안 불러. 또 개발해요. 아주 빛의 속도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받아들여요. 새로. 그래서 또 개발을 합니다. 개발해요. 예, 집중해서요. 아주 빠르게. 그런 다음에 어때요? 자, 돌려봐. 어때? 마음에 들어? 그러면 등치를 좀 키워서 우리 요것도 한번 개발해볼게. 이것끼리 연결을 해볼까? 이게 바로 애자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계획 그딴 거 필요 없어. 이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계획은 바뀌는 거야.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는 게 애자일 정신이고요. 얘는 계획에 따르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장의 변화. 예, 이 변화에 대응하자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협상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중시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콜라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기술 불확실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너 이런 기반 기술을 너는 알고 있다고? 우리 그럼 서로 협력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 하나보다는 독창적인 것보다는 융합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어떤 문서가 폭포스에서는 중요했죠. 얘는 그 현재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문서보다는 프로그램. 이게 중요합니다. 즉 여기 개발 절차나 도구보다는 고객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췄고요. 이걸 꼭 알아둬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개발 주기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 가장 우선시된다. 됐죠, 여러분?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개인과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콜라보. 됐죠?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얘는 소규모 프로젝트, 숙련된 개발자, 요구사항 변화가 많은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애자일 모형을 따르는 개발 모양 여러 개가 있습니다. 스크럼, 이거 뒤에 여러분 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스크럼, 그 다음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XP, 간반, 크리스탈, ASD, FDD, DSDM, DAD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완전 별표하셔야 돼요. 자, 체크포인트 문제 풀고 갑시다. 각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이 실시되는 생명주기 모형은 위험 분석 나오면 뭡니까? 워터폴, 프로타입, 스파이럴, 포지티 뭡니까? 스파이럴, 나선형. 나선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위험성 평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대규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하고요. 여러 번의 개발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죠? 작업 순서는 타당성 검토, 계획, 요구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유지 보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폭포수에 대한 설명이죠. 답 4번이에요. 3번. 다음 중 애자일 모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새로운 요구사항 반영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여 반영이 쉽다. 오케이. 방대한 문서보다는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둔다. 오케이. 그죠? 고객과의 협업보다는 계약 협상에 무게를 둔다? 아니죠.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업의 가치를 둔다. 반대로 되어 있네요. 답은 미리 만들어진 계획 필요 없어. 새로운 변화에 반응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애자일 하면 캐치프레이즈 알아두세요. 협력과 피드백 자주자주 하고 보다 일찍 변화에 대처하자. 됐죠, 여러분? 이게 애자일이에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